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생원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검색에 여러분 이런 게 나왔어요. 24년 9월 22일이니까 한 달쯤 전이네요. 쥐다 쥐, 서생원 때문에 유럽서 일주일 새 2번 교통 중단이다. 쥐가 이렇게 비행기나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있어서 교통이 2번이나 이렇게 멈췄다. 막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서생원이 나왔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서생원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해 달라 이래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생원, 예, 막 서라는 것은 대체로 압니다만은 쥐를 뜻한다. 그렇죠? 글자는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쥐를 그리는 그림 모양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위에 쥐의 머리가 이렇게 절구구자로 바뀌고 쥐의 발 같은 것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쥐서다. 그렇죠? 생은 이제 날생이다. 난다. 그것은 싹이 난다. 그리고 싹은 흙에서 난다. 흙 위에 싹이 나는 모양이다.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이제 난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원은 인원을 얘기할 때 원이라고 쓴다. 그렇죠? 입구자와 조개패자로 되어 있죠. 입구자가 조개패자인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글자예요. 이게 소치다. 솥. 청동으로 만든 소치인데 입구자는 위에 입구자는 솥의 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이제 뚫린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글자를 보면 입구자와 조개패자가 아니라 솥정자다. 솥정자가 조개표로 변한 그런 글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솥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원은 어떤 수효를 가리킬 때도 쓰고 또 그것이 사람을 세는 단위다 해서 인원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생원이다. 서생원은 국어사진 찾아보니 쥐를 의인화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서생원인데 쥐를 의인화했는데 생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생원은 이제 조선시대의 소과 과거 시험의 소과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해서 일러서 또 생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김씨면 김생원, 이생원, 서생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생원이란 말 자체는 자료를 보니 명나라와 청나라,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어떤 각 지역에 있는 국립학교다.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관학이다. 그게 뭐 부에 있는 부학, 주에 있는 주학, 현에 있는 현학 등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가리킨다. 원래 학생들을 가리킬 때는 생을 쓰는 것인데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관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국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단지 생으로만 쓰지 않고 관리처럼 상당히 꾸대해서 붙인 이름이 생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원이 이제 생원과에 합격을 했다는데 조선시대의 과거를 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는 크게 보면 문과, 무과, 잡과가 있다. 그렇죠? 또 시험은 정기적으로 쉬는 식년시는 3년마다 치고 비정기적으로 정광시, 별시, 알성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있다. 그렇죠? 시험이 있는데 문과를 이제 소과와 대과로 나누었죠. 여기에서 소과와 대과를 나누는데 소과에 생원과가 있고 진사과가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합격을 하면 생원이다. 또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소과는 초시가 있고 1차, 2차 복시가 있다. 1차에는 700명씩 뽑고 2차에는 200명씩 뽑았다. 생원과 200, 진사과 200 이렇게 되죠. 이것도 각 지역별로 이제 인원 할당이 좀 되어서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시에 일단 합격을 하면 좋은 구품의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과는 보면 이제 여기에서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합격 안 해도 대과를 치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초시에 240명, 복시에 33명,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이 이렇게 있는 참관하는 전시에서 33명을 일단 이렇게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누었다. 갑과에 들어가면 1, 2, 3등, 을과는 4등부터 7등 이렇게 되죠. 일단 복시에 합격하면 이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 조선 500년에 생원진사 시험은 229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과거 시험은 한 500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소과 시험은 생원 진사시는 한 229건이 있었다. 그래서 총 뽑힌 인원이 보니까 생원은 24,000명, 진사는 23,000명, 합쳐서 4만 한 7, 8천 명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 합격하면 이제 성균관에 입학 가능하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총 5만 명도 뽑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여기에 합격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서생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낮춰 보는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도 요즘 치면 서울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는데 생원과는 사서 오경에 대한 시험을 치고 그 중에 사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죠. 거기에서 사서의 의심할 의자를 써서 사서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경은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죠. 이것은 오경의다. 똑같은 의인데 오경은 뜻의자를 붙여서 이 오경에 대한 풀이 또는 사서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을 의문 나는 점을 아마 논술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치는 진사과는 시나 부 같은 걸로 문의 창작이다. 말하자면 문장을 짓는 그렇죠. 막 그런 것을 가려서 나눠서 쳤는데 사서 오경에 대한 실력을 가리는 것이 생원과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서생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정답을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왔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냐면 안국선 씨가 쓴 금수회의록이라는 책이 있다. 이게 1908년에 출판됐는데 여기에 서생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쥐를 높여서 그렇죠. 이 금수회의록에는 보면 이제 8 종류의 짐승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새 이렇게 8 이제 짐승이 이렇게 말하자면 회의를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서생원은 이 내용 중에 아마 본문 중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것을 읽은 기억도 없고 지금 전문을 찾아서 확인할 수도 없을 거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이 금수회의록에서 나오는 여기 전부 이 짐승들이 의인화돼서 나온다. 그래서 서생원도 거기에 나오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소설을 우화소설이라 하죠. 이솝우화처럼 우화소설을 한다. 근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1908년에 출판됐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금지 도서가 됐다. 비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마 금지가 된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서생원이다 또는 무슨 진사다 이런 것은 이제 앞에 과거에 합격하면 그렇게 불러줬죠. 근데 과거와 관련된 호칭이 또 있겠다 싶어 생각해 보니까 선달이다. 선달, 김선달, 이선달 할 때 이것은 문과와 무과에 급제를 하고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선달이라 불렀다. 그리고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선달이라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봉이 김선달이다.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 할 때 이 선달은 말하자면 과거에 일단 급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초시라는 것도 있다. 아까 소과에 초시, 복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첫 시험, 1차 시험, 과거의 첫 시험, 1차 시험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초시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시간 양반을 높여서 초시라고도 불렀다. 우리가 잘 아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라 할까요? 윤초신의 정손이었다. 여기 초시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과거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량이란 말도 우리가 가끔 하죠.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한량이다. 그리고 또 일정한 어떤 직이 없어서 놀고 먹는 말단 양반을 또 한량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뜻 하나가 아직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호반이다. 양반 중에 호반인데 아직 무과에 급제 못한 사람.
또는 다른 사진에 보니 조선 후기에 무과에 합격을 했는데 전직이 없던 사람, 말하자면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선달과 같은 그런 의미로도 한량이라고도 썼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 소과에 급제하면 생원, 그리고 진사, 그렇죠? 그리고 또 선달, 그리고 초시, 한량 이런 것이 이제 과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일단 호칭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서생원 일기라는 대중가요가 있었다. 1942년에 발표한 김정구 선생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알성급제 꿈을 안고 갔는데 눈물만 흘리는 곳 고향 가는 서생원. 막 시험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글방 공부, 10년 공부 어디로 가고 허탕만 치고 가나 가엾으라 서생원. 이랬는데 왜 제가 이것을 가져왔냐 하면 저도 대중가요를 상당히 좋아해서 노래를 많이 아는 편인데 이것은 저도 처음 접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이 쓴 글에 서생원 일기라고 하고 이 서자를 쥐서자 우리가 오늘 다룬 주제가 되는 서생원을 했는데 실제로 이 노래에서는 그 쥐서자가 아니라 성시, 서시 그렇죠? 를 얘기한 것이다 해서 혹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노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쥐를 가리키는 서생원이 아니고 실제 서시 생원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일단 생원을 불리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에 소과에는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알선급제 이렇게 급제를 못했다는 것은 대과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쥐서자가 나왔죠. 네. 청설모는 원래 청서모다. 청서모에서 왔다. 서역이다. 역은 이제 역병을 얘기하죠. 전염병. 서역이라면 옛날에 패스트, 그렇죠? 패스트를 한자말로 서역이라고 했다. 구서제 하면 쥐약을 구서제라고 했다. 구는 이렇게 구충제, 구서제, 뭘 쫓아내는 이야기다.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구서제. 사자성어도 몇 개 있습니다. 궁서설묘다. 궁서, 궁지에 몰린 쥐. 막다른 궁지에 몰린 쥐는 설은 이렇게 문다는 얘기예요. 문다. 묘는 고양이죠.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서양단이다. 수서 머리만 내민 쥐다.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양쪽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나갈까 말까, 이쪽 편을 들까, 저쪽 편을 들까 하는 것, 그런 것을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진퇴 결단을 못하는 것을 수서양단이라 한다. 묘서동처다. 묘는 고양이죠.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거주한다. 거처한다. 이런 얘기죠. 고양이의 역할은 쥐를 잡는 것인데 말하자면 고양이는 경찰이라면 쥐는 도둑이다. 도둑과 경찰이 함께 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한패가 되는 것을 묘서동처라고 한다. 궁서막추다. 궁지에 몰린 쥐를 궁서라고 한다. 막추, 막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추는 쫓는다. 궁지에 몰린 쥐를 쫓지 말아라 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나쁜 사람을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궁서막추다. 네. 한번 새겨둘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태산을 움직일 만한 그렇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튀어나오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더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 결과는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태산명동 서일필을 한다. 그리고 이 쥐숫자 위에다가 구멍혈자를 얹은 것이 글자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숨을 찬이다. 숨는다. 쥐구멍이다. 쥐구멍으로 도망간다. 도망갈 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은 없습니다만 개찬이다. 개는 고친다는 것이죠. 글의 뜻을 달리하기 위하여 글의 일부 구절이나 글자를 일부러 고치는 것이다. 좀 나쁜 의미로 쓰인다. 그렇죠? 뭔가 보니까 글자를 좀 고쳐가지고 말하자면 좋은 뜻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고치기 위한 일부러 고치는 것. 좀 고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개찬이다. 근데 이런 개찬은 많이 씁니다. 여기 찬은 책을 펼쳐낸다는 얘기죠. 책 따위를 고쳐서 다시 짓는다. 일상적으로 개정판 같은 것. 이것은 개찬인데 숨을 찬자를 쓰면 고치긴 고친데 좀 고의적으로 고치는 것을 얘기한다. 포두 서찬이다. 포두는 머리를 쌓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쥐가 도망간다, 숨는다 이렇게 되죠.
무서워서 머리를 안고 이렇게 얼른 숨는 것을 포두서찬이다. 막 이런 말들이 서자와 또는 관련된 숨을 찬자와 관련된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서생원, 쥐를 의인화해서 생원에 빗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봤지만 생원, 진사 대단한데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달이다, 한량이다, 초시다 이런 것이 다 과거와 관련된 호칭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